안녕하세요, 유난입니다. 몰아보기 좋은 넷플릭스 로맨스 드라마 추천 10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판타지 사극 드라마 달의 연인입니다. 현대의 여주가 사고로 고려 왕건 시대로 시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해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으로 깨어나게 되는데요. 8명의 황자들과 사랑, 정치로 복잡하게 얽히게 되며 벌어지는 스토리입니다. 달의 연인은 모든 커플들이 다 좋습니다. 특히 아이유 언니와 각 황자들의 관계성이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달의 연인은 그저 울고 싶은 사람들, 울고 싶은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너무 울고 몸이 달달달달 떨릴 정도로 정말 힘든데 재밌게 봤다. 그런 드라마다. 또 앞부분 참으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괜찮게 봤는데 일반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앞부분은 참고 보셔라. 하지만 모든 드라마가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달의 연인은 예뜨답게 별로인 액션 CG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수하셔야 돼요. 옛날 드라마를 보려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감수해야 될 부분이야. 이준기 배우님 연기 뭐 말해 뭐해 너무 잘하시고 아이유 언니가 이때 욕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기를 못해서 욕을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주입식 조리돌림 그런 욕을 먹었다. 그리고 강하늘 배우님 연기 당연히 너무 잘하십니다. 후반부는 시간 시점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감정선을 따라하기가 좀 벅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제가 다시 볼 때마다 더 재밌고 더 슬퍼지는 드라마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첫 번째 볼 때는 이 인물들의 감정선을 따라가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이미 우리가 이 처음부터 끝까지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좀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선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래서 이때 얘가 이 행동을 하고 이 표정을 하고 이런 감정이었구나 알기 때문에 더 슬프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 미친 사랑 좋아하시는 분, 애절한 로맨스물 좋아하시는 분, 시간여행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스포주의입니다. 새드엔딩 좋아하시는 분들 꼭 보세요. 이 드라마는 새드엔딩으로 완성된 그런 드라마입니다. 두 번째, 겨울 로맨스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입니다. 한때 유명 광고 카피라이터였던 여주가 결혼 후 경력이 단절되고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남편도 집도 돈도 다 잃은 여주는 경력을 살려 재취업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면접마저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살던 집마저 철거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남주 집에서 학력도 나이도 보지 않는다는 계약직 모집 공고를 보게 되고 학벌과 경력을 속이고 1년짜리 고졸 계약직 사원이 되어 출판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따뜻한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이나영, 이종석 배우님이 나오시고요. 출판사 내부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책 만드는 과정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줄을 이루기 때문에 뭉클하고 따뜻하고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점 갈 때마다 이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책 찍혀 있을 때 있죠. 책 찍혀 있을 때 이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잔잔한 로맨스 찾는 분들, 겨울 드라마 찾는 분들,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로코 히어로물 힘센 여자 도봉순입니다. 여주는 목의 유전으로 이어지는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비밀스럽게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던 남주는 그런 여주의 힘이 본인을 지켜줄 거라 판단합니다. 그렇게 여주가 남주의 개인 경호원이 되면서 벌어지는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 힘센 여자 도봉순입니다. 자, 이 드라마는 박보영이 정말 개귀엽습니다. 너무 귀엽고 본격 남주랑 여주를 어떻게 하는 드라마? 귀여워하는 드라마다. 개인적으로 도봉순이 박보영이 아니었으면 이 드라마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로 도봉순은 박보영이다. 박보영, 박형식 케미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퐁퐁 민민 아시나요? 퐁퐁 민민. 자, 이거 다 보고 강남순 부분에 나오는 퐁퐁 민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7년 만에 이 역할로 다시 연기한 건데 와우, 난 방금 전에 한 줄 알았잖아. 방금 전에 도봉순 찍다운 줄 알았잖아. 이 드라마는 스릴러를 기대하고 보면 안 됩니다. 허술하고 답답한데요. 또 특히 스릴러다 보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범인이 나오겠죠? 범인이 가면을 썼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우씨 무서워서 못 보겠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좀 무서웠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 로코 좋아하시는 분들, 박보영의 귀여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로코 현관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입니다. 한 달 중 일주일간 얼굴과 몸이 완전히 변하는 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카메라 앞에 서야 하는 여주는 곤란한 상황 속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주가 얼굴이 변해 다른 모습을 한 여주를 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얼굴이 변한 날 알아보지?
이 드라마는 여주, 서현진의 한슬기가 굉장히 통통 튀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또 다희 언니 역할도 굉장히 통통 튀는 드라마입니다. 본격적으로 여자가 다 해먹는 그런 드라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드라마는 오스트가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 오스트가 좋은 드라마는 정말 장점이 뭔지 아시죠? 오스트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냥 막 생각이 나. 나 이 드라마 봤었지. 이때 이 드라마 봤었지. 요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오스트가 좋은 드라마다. 여주가 타인의 얼굴로 살아가기 때문에 매번 특출이 등장하는데요. 그걸 보는 맛도 있습니다. 연기를 다 잘하시는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로맨틱 코미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5번째 드라마, 코미디 로맨스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1등만 한 재벌 남주가 있습니다. 자기애로 똘똘 뭉쳐 본인을 너무 사랑하고 본인이 너무 잘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의 부족함을 견디지 못해 하는데요. 그런 남주의 곁을 항상 지키며 함께하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남주의 비서인 여주인데요. 그런데 남주는 청천복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9년을 함께 일해온 비서가 갑자기 퇴사를 하겠다네? 절대 안 돼. 남주는 여주의 퇴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박서준, 박민영 배우님이 나오시고요. 웹소설 원작 드라마여서 굉장히 가볍게 보기 좋은 드라마입니다. 클리셰가 범벅된 그런 드라마 아시죠? 네, 남주가 느끼한 역할임에도 박서준 배우님이 굉장히 잘 소화해서 약간 좀 느끼한 소리에도 느끼해서 못 보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개웃겨요. 대사가 인선돼도 담백하게 잘 소화해내셨다. 이 드라마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 뻔뻔하지만 달달하고 웃긴 로코가 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6번째 드라마, 코미디 휴먼 로맨스 드라마 멜로가 체질입니다. 드라마 보조작가, 저예산 다큐멘터리로 성공해 부자가 된 감독, 혼자 임신으로 아이를 낳고 이혼해 아이를 키우는 드라마 제작사 마케팅 PD, 이 30살 새 친구의 인생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멜로가 체질입니다. 이 드라마는 방영 당시 굉장히 낮은 시청률이었어요. 근데 넷플에서 흥행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로맨스가 주라기보다는 우정과 코미디가 주를 이루는 드라마고요. 쉴 새 없는 데서 쉴 새 없는 나레이션. 그래서 매니아층이 있는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그 매니아가 아니어도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봤고요. 하지만 이 드라마의 전개 톤, 대사 톤이 안 맞게 되면 이 드라마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 잔잔 코믹 인생을 다룬 그런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극한 직업 이병헌 감독의 대사가 잘 맞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7번째 드라마 해피니스입니다. 원인 불명의 신종 감염병, 좀비처럼 이성을 잃고 극심한 갈증을 동반하며 사람을 보면 물어뜯고 싶어지는 광인병이 코로나 이후 발생하며 경찰 특공대 요원 여주와 강력반 형사인 남주는 아파트 내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일반 분양인 고층과 임대주택인 저층으로 나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리얼한 인간군상 스릴러 로맨스다. 이 드라마는 한현주, 박형식 배우님이 나오시고요. 좀비보단 인간 군상극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좀비 공세, 막 좀비가 퍼붓는 그런 드라마 아니고요. 인간들의 갈등이 중심을 이루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한 번 감염되면 영원히 좀비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인격을 되찾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좀비, 사람으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드라마는 로맨스 스릴러가 아니라 스릴러 로맨스다. 이거를 명심하고 가셔야 되고, 연출이 참 좋습니다. 굉장히 연출이 깔끔한 드라마고, 더글로리 안기로 감독이 이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12부작이라 굉장히 호롤롤로 볼 수 있다. 또 주의할 점은 쌓은 거에 비해 마지막 회가 굉장히 후다닥 끝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 추천 대상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 스릴러 로맨스 좋아하시는 분들, 인간 군상극 좋아하시는 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 미친 케미 드라마 눈물의 여왕입니다. 재벌그룹 3세 백화점의 여왕 여주와 시골마을 이장 아들 슈퍼마켓 왕자 남주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3년 만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처가와 아내가 죽도록 무섭지만 이혼을 결심한 남주는 여주가 3개월 시한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안전 이혼을 위해 사랑하는 척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남주는 아내가 죽기까지 무사히 사랑하는 척을 할 수 있을까요? 케미 드라마라고 설명드린 만큼 정말 미친 케미다. 김수현, 김지연의 케미 그리고 미친 연기가 돋보이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진짜 작두탄 줄 알았어요. 특히 김수현 캐릭터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진짜 이게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왜냐면 봐봐, 설명에도 말씀드렸죠. 아내가 죽기를 바래.
근데 캐릭터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연기를 하셨다. 전 진짜 연기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연기의 신인가 봐, 진짜. 그리고 또 김지연 배우님은 이 드라마에서 재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원래도 예쁜데 그 옷 스타일이 정말 예뻐가지고 진짜 소름 돋았잖아요. 옷 보는 재미도 굉장한 드라마고, 여러분 상속자들 유라엘 좋아하시는 분들, 사은상 말고 유라엘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유라엘 좋아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좋아할 드라마다. 후반부 전개가 좀 망했습니다. 제가 진짜 툭 치면 툭 우는 인간인데 마지막 후반부에 15, 16에 제일 적게 울었다. 아예 안 운 건 아닌데 저는 제 마지막 화에는 거의 안 울 장면도 계속 울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가 눈물이 짜게 식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작품성이 중요한 분들보단 캐릭터가 중요한 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마지막 회는 망하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캐릭터가 망하지 않는다. 김수영, 김지연이 멱살 잡고 캐리한 드라마다. 미친 케미를 좋아하시는 분들, 배우의 연기가 내용 퀄리티보다 중요하신 분들, 작두탄 연기를 보고 싶은 분들, 눈물의 여왕 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 로코 케미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남한의 재벌 성숙녀 여주와 북한의 특급 장교 남주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풍에 의해 패러글라이딩 상으로 여주가 북한에 불시착하게 되는데요. 그런 여주와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는 절대 극비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손예진, 현빈 배우님이 나오십니다. 눈물의 여왕과 마찬가지로 이 드라마도 정말 미친 케미 드라마다. 손예진 배우님이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우리 언니 눈에서 눈물 흘리면 보석 떨어지는 거 아시죠? 손예진 보석 떨어지는 거 아시죠? 제가 참 눈에서 보석 떨어지는 사람들 참 좋아해요. 그리고 당연히 현빈 배우님도 연기 당연히 잘하시고요. 스위스 로케이션이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예쁜 스위스 모습도 볼 수 있다. 북한 에피소드가 참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리와 북한군들의 케미가 정말 돋보이는 그런 드라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 미친 케미 좋아하시는 분들, 로코 좋아하시는 분들, 사랑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런 분들, 나 같은 사람, it's me 그런 사람들이 보면 참 좋아하는 그런 드라마. 마지막 웰메이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입니다. 한 작은 마을에서 술집을 운영하며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여주가 있습니다. 미모의 미혼모가 술집을 하니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마을 여자들에겐 공공의 적이 되었는데요. 단순하고 우직한 경찰인 남주가 좌천되어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연쇄살인마를 잡아볼까 하는 찰나에 여주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주가 유일한 연쇄살인마 목격자이자 생존자로 살인범의 표식이 되고 맙니다. 남주는 무사히 연쇄살인마를 잡고 여주와 사랑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자, 저의 사랑, 임성춘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사람 사는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모든 캐릭터가 살아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웰메이드 중에 웰메이드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맨스, 휴먼, 스릴러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 세 가지가 다 재밌다. 요러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잘 어우러지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걸 해낸 그런 드라마다. 여주의 구원자는, 동백이의 구원자는 동백이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공효진, 강하늘 배우님이 나오십니다. 자, 여기 나오시는 모든 배우분들이 참 연기를 잘하세요. 다 각각의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연기를 잘하시고요. 특히 우리 아가, 여자 아들인 필구 김강훈 배우가 정말 연기를 잘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역입니다. 그래서 동백꽃 필 무렵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느냐, 모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정말 웰메이드 중에 웰메이드,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드라마 추천을 마쳤습니다. 2탄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최고의 드라마를 찾는 그날까지 행복하시고 꼭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럼